이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를 거부하면서 변호인단에서 얘기를 한 건 어제 충분히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공수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름 확인도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우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어제 충분히 뭐 얘기를 했다, 조사를 받았다 그런 취지는 대통령 측은 지금 현재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불법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일체의 어떤 조사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에 나는 따르지 않겠다.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제 충분히 진술거부권 통해서 내가 답변을 하지 않았냐. 내 의사는 분명하니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 없다. 뭐 그런 취지로 지금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. 통상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 여부를 확인합니다. 그래서 이제 성명이나 주소, 뭐 주민등록번호, 뭐 등록 기준지, 뭐 이런 것들을 통상 인정 신문이라고 합니다. 이제 인적 사항을 조사하는 건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다 답변을 하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 정도는 하겠죠.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뭐 일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본인 확인 정도는 해주는데 사실은 대통령은 그것마저도 사실 안 했다는 점에서 수사에 전혀 지금 거부하고 있다. 응하지 않고 결국은 뭐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으니 나는 수사 받을 수 없다. 뭐 그런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름 확인도 안 했다는 건 공수처의 수사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한 거다. 어제 그 정도 의사를 표현을 했으면 오늘 뭐 더 조사할 게 있겠느냐 뭐 네. 이런 입장을 보였다라고 이해를 해야겠네요. 그런데 뭐 수사를 받은 뭐 전직 대통령들 꽤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진술을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네. 전직 대통령들은 전혀 없었다. 대부분 수사에는 다 성실히 협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. 물론 중간중간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개별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. 그렇지만 지금 현재와 같이 윤 대통령과 같이 인정신문조차도 답변을 안 하고 서명 날인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게요. 그러니까 아예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입장이고요. 이러한 어떤 윤 대통령 측의 어떤 뭐 태도, 요거는 이미 예견이 됐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에도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해라, 아니면은 기소를 해라. 그러면 재판에서 성실히 대응을 하겠다. 뭐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종전의 어떤 발언 내용을 지켜보면 지금 앞으로 공수처든 검찰이든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날인 얘기를 하셔가지고요. 조서 열람도 안 하고 날인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. 그럼 피의자가 날인을 안 한 조서가 재판에 가서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우선 피의자가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그 조서 자체는 대통령, 즉 피의자의 범죄 사실의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. 즉 내용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요. 아예. 다만 이제 그 정황 증거, 예를 들어서 다른 증거에 의해서 법관이 대통령에 대한 그 혐의 사실을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할 때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는지, 아니면 수사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, 이런 여부도 어떤 형량을 정할 때는 법관이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을 하는데 그 정상 참작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. 그렇지만 유죄냐 무죄냐의 여부에 있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유무죄를 다투는데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비협조적이었다는 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
일단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라는 거에 방점을 예. 두고 있다.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. 그렇습니다. 우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지금 공수처에 어떤 수사권이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뭐 내란의 어떤 중요 임무 종사했던 뭐 군경의 주요 수뇌부들 네. 이 사람들의 어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계엄군도 이동하고 국회도 점거 봉쇄하고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점거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결국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어떤 진술 내용을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수사의 어떤 주된 내용이 될 건데 대부분 대통령이 거기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부인을 하든 뭐 인정을 하면 당연히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. 부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은 아마 검찰이든 공수처에서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일체 진술 거부권으로 일관을 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같은 공범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거 뭐 피의자 신문 조서가 나오면은 다 증거 부동의하면은 진술을 한 그 증인들을 당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어떤 신문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럼 대질 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차라리 그 과정에서 사실을 밝히겠다. 그것이 훨씬 본인에게 유리하다. 이런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진술 거부권을 포괄적으로 좀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지금 줄곧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재판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네. 그런 어떤 전략으로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